네, 강프로입니다. 자,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테슬라가 29%, 3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전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해외 투자를 하면서 거의 그 해외 선물만을 주로 거래를 합니다. 뭐 그 중에 해외 선물, 즉 나스닥이나 뭐 S&P 500이나 상승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구성 종목군들이 중요하겠죠. 구성 종목군들을 봤을 때 어떤 종목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 그리고 여기를 제가 구분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애플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있고요. 엔비디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사실 한국 시장은 너무 상황이 어렵죠. 한국 시장에서 굳이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따져봐라. 그럼 바이오 말고는 지금 당장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바이오를 했을 때는 내가 매매의 기술이 있다 하면 한국바이오가 변동폭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추세를 상승시켜 가는 그 움직임은 미증시가 훨씬 더 압도적이다. 이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기술력의 차이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소비자하고 맞닿아 있는 기업들은 미국에 널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삼성전자가 소비자하고 맞닿아 있는 갤럭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의 주력은 뭐죠? 반도체입니다. 요즘에 어렵지만 그럼 이 반도체가 물론 일반 PC 사용자나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반도체 중에서 뭐 D램도 있고 그쵸? 그리고 SSD, 낸드죠. 이쪽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실제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쪽에서 그쵸? 소매 쪽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건 거의 다 미국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기업이. 근데 테슬라도 마찬가지다. 그쵸? 팬층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많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그 중에 하나고 일론 머스크라는 정말 뭐 희대의 인물도 그쵸? 뭐 여기에 한몫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반영된 결과가 지금의 뭐 나스닥 그리고 S&P 500 그 중에 하나가 그쵸? 지금의 테슬라 강세. 물론 이제 그 트럼프를 계속해서 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미는 거에서 당선까지 됐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죠. 이게 주식이니까 올라가면서 조정은 있겠죠. 근데 추세를 계속 확대시켜 가는 거. 이거는 그냥 확정적이다. 그렇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해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사실상 테슬라한테는 무리가 없었죠. 근데 테슬라가 기존에 뭐였어요? 많이 빠진 이후에 반등하면서 뭐가 나와서 신고가를 만들었다. 자, 신고가에 주목하세요. 한국 시장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무조건 고가 종목들 그렇죠. 고가 돌파 종목군들 미증시도 지금 집중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미증시가 전부 다 올라간다고 해서 전체 종목군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곳에 쏠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애플에 대한 부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부분. 원래는 이렇게 뒤에 3등이 뭐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빅테크들 이쪽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AI 시대가 오면서 그쵸? 물론 시가총액 뭐 순위권에 들어가 있었던 테슬라의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1등하고 2등은 원래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또적이었어요. 근데 2등이 붙어 나오면서 아예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물론 당장에 테슬라가 지금 200%는 더 상승을 해야 그렇죠. 200%는 더 상승을 해야 시가총액 기준에서 애플도 잡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잡고 엔비디아도 잡아요. 당장에 그렇게 가는 건 어렵겠죠. 근데 상승률 측면에서는 테슬라도 못지않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상황이 너무 좋아졌다. 그렇죠? 지금 뭐 해리스가 됐을 때는 어차피 이 전기차 쪽에 대한 수혜를 받겠죠. 물론 이 중간 내용에 머스크 아들 관련된 내용이 딱 돌면서 일론 머스크가 눈이 돌아갔다. 그쵸?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해리스가 됐더라도 테슬라는 이렇게까지 빠르게 올라갈 순 없었겠지만 뭐 안 좋거나 그런 게 아니었죠. 이때 실적 나왔습니다. 그쵸? 요때 요날 실적 나오고 요날 실적 나왔어요. 이때는 바닥이니까 올라와서 이제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쵸? 그리고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게 나오면서, 그쵸? 하루에 2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고가를 회복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고가 한 400불이 조금 넘어가죠. 거기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미증시가 단기적으로 한 3일 정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그 조정 구간에서도 테슬라가 받을 수 있는
전혀 뭐 1%도 조정 안 받는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최소한의 그쵸? 기간 조정을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한국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뭐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도 어때요? 그쵸? 자, 이거 제가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알테오젠 엄청 강하죠? 그런데 한 번 더 가죠. 뭐 좋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테슬라도 그렇죠. 애플도 그렇죠. 물론 애플은 최근에 조금 불확실한 면이 조금씩 있죠. 그렇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AI 들어가는 그 비용에 대해서 약간 조금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어때요? 정말 많이 올랐는데 꾸준하게 올라가죠. 그렇죠. 이런 것과 같은 한국 시장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 시장에서 했을 때는 당연히 바이오를 해야 되고 미증시에서 했을 때 그렇죠. 미증시에서 매매했을 때 뭘 해야 돼요? 강세 종목군들 해야 된다. 그중에 지금 하나가 뭐예요? 테슬라다. 그렇죠? 그리고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지금 어차피 전기차 시대가 옵니다. 근데 전기차 시대가 오는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2차 전지 종목들 지금 어때요? 이제는 테슬라가 올라도 안 올라가요. 지금 뭐 전기차 캐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완성차부터 그쵸 문제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테슬라는 실적 기반에서도 월등하게 좀 앞선 실적을 내놨죠. 시장 기대치를 확실하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렇죠. 매출이나 이익률이나 뭐 다시 이런 회복에 걸맞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하나 보셔야 되는데 쭉 내용을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테슬라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400달러부터 쭉 내려왔죠. 많이 빠졌습니다.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한 100달러까지 빠졌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하나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실적이 확실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금은 실적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것 숫자를 찍고 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막대한 비용에 대한 커버를 지금은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비용 관련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하고 있는지는 뭐 다들 아시겠죠.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 지금 머스크가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다고 하죠. 그게 뭐 국가효율위원회인가 뭐 그런 쪽인데 이게 뭐 장관이나 그런 건 아닌데 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둘이 딱 그 악어가 맞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긍정적인 내용으로 저는 반영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를 포함해서 다른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 좋은 종목군들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을 포함해서 뭐 S&P 500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좋은 구간을 만들어낼 거다. 최소한 트럼프가 지금 중간 선거 전까지 그렇죠. 중간 선거 이기면 2년 연장이고 앞으로 2년 동안은 거의 뭐 트럼프하고 지금 머스크하고는 거의 뭐 혈연지간에 가까운 그 정도의 상황이 됐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미증시가 한국 시장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근데 한국 시장에서 할 때는 무조건 바이오를 하셔야 되고 미증시에서 할 때는 신고가 종목만 딱딱딱딱 골라서 해야 된다. 여기서 고가 종목을 하라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왜 테슬라를 못 샀나요? 못 삽니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오고 나서 하더라도 단기간에 몇 프로씩 올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엔비디아 한번 보자고요. 보세요. AI 시대가 왔죠.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고가 돌파, 쉬면서 상승, 그리고 폭등, 어디? 실적. 이 밑에가 실적 발표, 실적 발표, 실적 발표, 실적 발표예요. 보세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실적을 확인하면서 상승을 하고 이 물량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즉 추세를 계속해서 우상향시키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죠. 비증시의 장점이 이런 거다. 그러면 이 내용의 초입 구간에 있는 게 지금 어딥니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그렇죠? 자, 테슬라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여기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2020년, 21년도에 이때 얼마나 그 열광적이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첫 번째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뭘로? 모델 3로. 뭐가 나왔어요? 신고가. 돌파 그리고 물론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코로나 그렇죠? 근데 가장 빨리 회복을 했다. 돌파 폭등 쉬고 폭등 쉬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올라간 겁니까 이거? 1년 한 반 정도 기간 동안 2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15배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가총액 10위권으로 딱 들어갔고 이때 당시에 한 5위권 안쪽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는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가 겪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엔비디아도 실적 이제 확인해야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실적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하락이 나오는데 테슬라 자체는 지금 뭐가 있어요? 뭔가 뭐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구간별로 그리고 차입에 대한 부분 항상 있어 왔던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높은 금리에서 오는 약간 조금 하락폭이 조금 많이 커져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딱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그 초입 구간에 있는 게 딱 요 정도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타점하고 정확히 들어맞는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한국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계속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미증시를 내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는 해외 선물을 주력으로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1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강세 한국 시장에서 바이오는 강했지만 알테오젠 쉬고 나오면서 뭐 수급이 몰려 있다. 그리고 쭉 보면 다음 주에도 한국 시장에서는 바이오를 계속 보겠다. 강세 종목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 시장에서 매매한 내용들을 보면 그쵸 강세 종목군들만 매매한 결과 어떻습니까? 30%대 수익구간 꾸준하게 만들어내죠. 구간별로 그쵸? 이 내용을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돈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그쵸? 소통방에서 테슬라에 대한 실시간 타점까지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에 대한 가격대를 왜 잡는지, 왜 가격 먼저 봐야 되는지, 오르고 나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그 부분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주식은 선반영을 합니다.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타점을 잡는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테슬라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가격대를 잡고 이어가야 되는지, 그쵸?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16페이지 이상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테슬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그리고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시장보다 미증시가 월등하게 앞섭니다. 굳이 한국 시장을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바이오를 하셔야 되고요. 미증시를 거래하는 분들은요. 무조건 강세 종목만을 추려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종목군들로 추려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S&P 500은 계속해서 종목군들이 바뀌죠. 거기서 뭐 실적이 떨어지고 뭐 이탈되는 종목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인텔 같은 경우에도 다우에서 빠졌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교체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느냐 잘 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해야 된다. 그 부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테슬라에 대한 실시간 타점으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무엇보다 단기 보유 전략 이 내용 함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 입장 방법 그리고 요거 받는 방법 확인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말이나 연초에 내가 어떤 종목군들을 하나 딱 골라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딱 한 종목만 골라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
여러분들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 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